네, 어제 오전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 PMI가 호조를 보였죠. 예상 밖으로 좋게 나왔는데요. 유로존 PMI, 그다음에 저녁엔 미국의 PMI 연달아서 계속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나올 비농업 부분 고용과 그다음에 실업률은 어떻게 관측되는지 월가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마켓 나와 가시죠.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 1700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월가는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현지 시장에 반응하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재료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글쎄요, 이 본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마감 브리핑인데요. S&P 500 지수가 1700선을 돌파했다. CNN 머니가 전합니다. 사실 S&P 500 지수 1700이면은요. 한 1300이 우리나라 코스피 한 2000이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1500이 한 2150, 1700이면 2300은 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해봤자 괜히 아침부터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 보시다시피 Welcome to August 8월이여 환영한다 어서와라 라면서 오늘 월가는 S&P 500 지수가 처음 1700선을 기록한 데 대해서 축제 분위기. 사실 어제 FMC에서요 양적 완화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겨우 확인이 됐지만은 향후 양적 완화 축소나 출구 전략 스케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시장에선 이걸 반쪽짜리 호재로 해석했었죠. 결국 미증시는 FMC 이후 급등했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오늘 그 반쪽을 채워준 것이 바로 경제지표였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치로 내려앉으면서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7월 초에 왜 7월 효과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자동차 공장들이 보통 여름 시작하자마자 휴가철에 맞춰가지고 설비 점검 교체를 위해서 문을 닫으면은 당연히 이 시간제 근로자들은 실업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때 실업수당이 급증했던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지를 않고 혹은 부담을 주지를 않고 7월 마지막 주에 마침내 모두 해소가 되고 7월이 끝났다 이거죠. 이제 이로써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오늘 ISM 제조업 지수 또한 예상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미증시는 확실한 매수 우위 속에서 장을 마쳤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경제지표가 너무 좋으면 이게 또 양적 완화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서 시장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양적 완화의 사명은 바로 고용시장 지원, 실업률 하락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조업 지수의 호조는 언젠가 양적 완화가 축소 내지는 종료가 되더라도 그 빈자리를 제조업 고용 증가가 메워줄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양적 완화 유지를 결정한 FMC 결과는 오늘 비로소 제조업 지표를 만나면서 확실한 호재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었던 ISM 제조업 지수 7월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헤드라인 넘버 보시면은요. 55.4% 제조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의 비율이 반이 넘었다는 거고요. 기준선은 잘 아시는 대로 50입니다. 당초 예상치도 약간 높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또 여유있게 추월을 했습니다. 또 휴가철이고 또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앞에서 보신 대로 7월 초에 문 닫고 이제 이런 계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는 뚜렷한 개선 추세를 연장했는데요. 그럼 대체 어떠한 정황들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항목별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문 6.4%, 생산 11.6%, 고용이 5.7% 늘어나면서 이 3대 항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뚜렷한 상승 추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요 고용의 경우 한번 보실까요? 고용이 이것도 역시 50이 기준선인데요. 전월에 48.7에서 50 밑에 있었는데 이번에 5.7포인트 급등하면서 54.4로 50선 위로 한 달 만에 이제 올라왔다는 게 이번에 상당히 인상 깊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뭔가 되게 과학적인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여론조사 형식의 서베이 이런 형식이거든요. 각 업종 종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코멘트 중에 명암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먼저 건설업종은 되게 좋았다. 주택시장 회복에 따라서 수혜를 계속 입고 있다. 대신에 컴퓨터와 가전제품 쪽은 작년만 못하네.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시황 더하기 이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이제 시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스 측의 의견인데요. 각종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하반기 첫 달인 7월 경제 지표들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브라이언 아미델 의견이고요. 특히 오늘 ISM 제조업 지수 상 항목별 고른 확장 추세는 월가의 중장기 투자자들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세가 견조한 상승세였다는 거죠. 단기성 매수세가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반기가 더 좋았으면 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은 글로벌 PMI 데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시죠. 미국과 중국과 유럽은 합격점을 받았다.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요. 사실 어제 우리 증시 FOMC 결과에 조금 시큰둥한 반응과 함께 외국인 매도세까지 부담으로 더해지면서 보합 출발을 했지만은 중국 PMI 제조업 지표 나오자마자 외국인이 바로 매수 전환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결국 상승 마감했죠. 그만큼 이제 이 PMI에 대한 영향력이 컸는데 좀 전에 보신 미국 그리고 어제 중국과 유로존 PMI 모두 합격점이었는데 반면에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 그 다음에 다른 동아시아 이런 데는 조금 별로였다. 대만도 그렇고 호주도 그랬고 이런 언급입니다. 글쎄요, 앞에도 보신 대로 하반기가 더 미국이나 선진국 경제가 좋다, 유럽도 좋다고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채찍 효과라 그래서 이 본국에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 이게 채찍처럼 막 커져가지고 이제 아시아하고 이 수출 주도형 국가들까지도 이제 수혜가 전해져야 되는데 시차가 조금 있더라도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개선만 된다면은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시황 더하기 경제 전망 한번 들어보실까요? HSBC 경제학자 의견입니다. 201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기는 다소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신규 주문의 추가 약세는 전자제품을 비롯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만약에 해외 수요의 뚜렷한 증가 추세가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하반기 정부 지출이 감축되면은 3분기 성장 흐름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SBC 측의 2013년 한국 GDP 성장 전망치는 2.4%로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겠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 판매량은 또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7월달에 얼마나 선전했는지 잘 달렸는지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승용차 경우에 65만 7,404대 12.6%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요. 다음에 미국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트럭 판매. 우리나라로 하면 뭐 포터 같은 사이즈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15.4% 역시 양호한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밑에 미국 자동차 판매 탑20 보시면은요. 토요타가 4개 차종, 그 다음에 혼다가 이렇게 한 3개 차종 정도 들어가 있고, 현대차가 엘란트라하고 소나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각각 11위, 16위 정도 기록하면서 일본 차에 확실히 또 밀리는 정황이 한 달 더 나타났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현대차 미국 법인 판매량은 6.4% 증가, 기아차는 1.9%를 증가해서 요거를 가중 평균하면 4.5% 나온다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당초 전문가 예상치가 이제 3.4%였는데 요거는 그래도 충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또 FOMC하고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나 모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의 성명 내용이고요. 당연히 기준금리는 키핑한다. 동결하겠다.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언급을 좀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의거해서 이 어커머데이티브하다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 확장적 통화 추세인데 이거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연장하겠다. 이 필요한 만큼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문구에 쓰이기에 적당할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구어체적이면서도 상비둘기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필요한 만큼 써라. 이거보다 더 큰 호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현행 이 유로존 창설 이후 최저금리죠. 0.5%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연장해 줄 테니까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경제활동하자. 사실 이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골드만삭스 출신이기도 하지만 요즘 ECB 성명서 보면은 참 미국 연준 성명서하고 표현이나 느낌 이런 게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역시도 오늘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 영향력은 정확하게 여기서 보겠습니다. KBW 은행 지수입니다. 방금 보셨지만 ECB도 양적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또 앞서 보신 대로 양적 완화가 언젠가 축소되더라도 제조업 업황 개선에 따라서 기업 대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제조업이 또 고용을 지원하면서 소비자 금융도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와 함께 주택 경기 회복은 또 모기지 대출 수요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금융사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좀 확대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여기 반영돼 있고요. 1.93% 상승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다가 현금을 공급해갖고 그 이제 중간 유통업자가 은행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용처가 어땠냐면은요, 이전에 서브프라임으로 대차대조표에 좀 펑크난 거 메우고, 또 나머지 남은 돈은 그냥 거의 초과 지준금 이자 0%인데도 불구하고 연준 금고에다 재워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음 놓고 돈을 굴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 금요일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증시 상승폭에 그대로 분위기 맞춰주면서 1.16% 상승이고요. 코스피 1900선에 해당하는 56선을 힘차게 뛰어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코스피 2000선까지 목표로 놓고서 앞에서 당겨준다는 얘기까지 못하지만, 오늘 밤에 고용지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한국 주식 비중 늘려놓고 이번 주 아시아 증시를 맞춰도 좋겠다라는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 확인까지는 제가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